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여철입니다. IICIR에서 강의하는 TAC의 베이직 프린시플과 베스큘러 아나토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요. 서울대병원의 TAC 프로토콜입니다. 인디케이션은 그냥 BCLC, ABC 다 하고 있고요. 요즘 점점 작은 튜머들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큰 튜머는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CT를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겠죠. 슬라이스 디크니스는 3mm로 해서 익스트라이파티 콜라테럴 베슬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리버돔에 튜머가 있고요. 레프트 인터널 만마리 엔지오 상에서 튜머 피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CT에서 레프트 인터널 만마리 아트리의 피드가 트레이스가 되고요. 여기 튜머가 있으면 튜머 옆에 있는 작은 튜머 피더를 트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mm thickness로 해서 튜머 피더가 트레이스가 잘 되고요. MR은 일부 환자에서 사용되는데 주로 처음 초진으로 진단했을 때 사용을 흔히 하게 되고요. 중간에 팔로우 할 때는 CT상에서는 튜머가 없는데 AFP가 오를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리피어돌 이멀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리피어돌 이멀전은 안 섞이는 두 개의 액체를 섞어 놓는 게 이멀전이죠.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어야 되는데 만약에 물의 볼륨이 많다면 물 속에 오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 인 워터 이멀전이 되고요. 하늘색의 물 속에 노란색 오일이 있는 거죠. 우유,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렇게 물 위에 리피어돌 방울이 떠 있죠. 반대로 오일의 볼륨이 많은 경우에는 오일 속에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워터인 오일이 되고요. 이렇게 노란 오일 속에 물방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린, 로션, 페이셜 크림이 워터인 오일이 되겠고요. 리피어돌 속에 물방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리피어돌이고 빨간색이 독소르비신일 경우에 위쪽은 워터인 오일이고요. 아래쪽이 오일인 워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피오돌을 혈관 속으로 넣게 됐을 때 워터인 오일은 스테이블 하고요. 오일인 워터 이멀전은 혈관 속에 들어가면 바로 디소시 세퍼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워터인 오일 이멀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워터인 오일 이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일 볼륨이 워터보다 많아야 되겠죠. 서울대병원에서는 리피오돌의 볼륨이 독소르비신 솔루션 볼륨의 4배입니다. 그래서 볼륨 레이쇼가 4대1이고요. 조영제에다가 독소르비신을 녹여야 리피오돌과 조영제의 비중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리피오돌 보면 리피오돌이 기름이지만 요오드가 많기 때문에 매우 무겁습니다. 리피오돌이 기름이지만 물보다 무겁고요. 조영제와 리피오돌은 그냥 두 개가 비중이 비슷하니까 섞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믹스를 열심히 해서 10분 동안 세워두면 워터와 리피어돌은 이렇게 층 분리가 됩니다. 10분만 지나도 위쪽에 워터 레이어와 아래쪽에 리피어돌 레이어가 층이 분리가 되는데 조영제와 리피어돌을 섞으면 층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소르비신과 솔루션과 리피어돌 볼륨 레이셔 4대1을 열심히 섞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리피어돌 2cc에 독소르비신 10mg을 녹이는데 독소르비신 10mg을 0.5cc 조영제에 녹인 다음에 섞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워터인 오일처럼 보이게 되고요. 다양하게 독소르비신 릴리스를 다양한 이멀전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독소르비신을 셀라인에다가 녹인 것과 조영제에다 녹인 것, 그리고 볼륨 레이셔가 4대1 또는 1대1로 했을 때, 요 제일 아래쪽이 이제 디시비드니까 디시비드가 8시간 동안에 한 15% 정도 독소르비신을 릴리스한 거죠. 독소르비신을 조영제에다가 녹여서 볼륨 레이셔를 4대1로 했더니 이렇게 독소르비신 릴리스 되는 게 한 30%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언스테이블한 독소르비신 이멀전을 만들면 독소르비신 릴리스가 빨리 일어나게 되겠죠.
튜머 사이즈와 리피오돌의 볼륨을 대충 비슷하게 맞춥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맥시멈 리피오돌 볼륨을 10cc로 제한하고 있고요. 일부 병원에서는 20cc까지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10cc가 맥시멀 기준입니다. 그리고 독소르비신 50mg까지 사용하고요. 그래서 리피오돌 10cc, 독소르비신 50mg이 맥시멈입니다. 만약에 튜머가 아주 하이퍼베스큘러하다 그러면 6cc짜리 튜머도 리피오돌 10cc, 독소르비신 50mg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 기능이 좀 안 좋다. 독소르비신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6cm짜리 튜머도 리피오돌 6cc와 독소르비신 용량을 좀 줄여서 한 20mg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독소르비신이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다루비신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다루비신 5mg이 독소르비신 25와 같고요. 이다루비신 10mg이 독소르비신 50mg과 같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종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종량이 작은 거는 리피오돌 5cc와 이다루비신 5mg을 조영제 1.25에 녹인 다음에 볼륨 레이셔 4:1로 맞추어서 리피오돌 이멀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독소르비신 50mg에 이제 넣어서 조영제로 독소르비신을 잘 녹이고요. 그래서 2.5cc 독소르비신 50mg 2.5cc 요거는 리피오돌 지금 6cc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3웨이 내부에 에어를 잘 빼서 에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하고요. 2.5 중에 1.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mg이 들어가 있는 1.5cc 독소르비신 솔루션과 6cc 리피오돌을 에어가 안 들어가게 해서 3웨이 결합을 해서 리피오돌 이멀전 펌핑을 50번을 해서 리피오돌 이멀전을 하고요. 요즘 메탈 3웨이를 썼는데 조만간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 3웨이가 태용에서 나와서 그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제라틴 스펀지 파티클은 마린젤, 또 이지젤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100에서 150 내지 150에서 350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이크로 카테터, 요즘은 주로 1.7프렌치 마이크로 카테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스터 가이드 와이어를 흔히 사용하고 샤프트 테크닉이 필요할 때는 트랜센드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아주 톨철스한 혈관이 있을 때도 요즘 나오는 1.7프렌치 마이크로 카테터와 가이드 와이어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슈퍼 실렉션을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이드 와이어 끝을 스몰 C, 라지 C, 시그모이드 타입, 셰퍼드 훅 타입, U 타입 또는 지그재그 타입 다양하게 쉐이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NGO 모니터, 이제 콤빔 CT 모니터고요. 요게 이제 NGO 모니터, 그리고 이전 TAC 영상, 그리고 TAC 직전의 CT 영상. 그래서 콤빔 NGO CT 영상을 다 같이 비교해 가면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이 환자분은 멀티플 튜머가 있고 NGO 상에서도 튜머 넘버가 10개 이상이니까 non-selective하게 치료를 하면 되겠고 시술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레프트 롭에 non-selective하게 하려고 보니까 이 액세서리 LG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CT상에서 제일 큰 튜머가 이건데 이 튜머가 NGO 상에서 잘 보이는지 코릴레이션을 늘 잘 해야 됩니다. 튜머의 라테럴 레러티를 고려하면 한 요 정도 되겠고 여기가 레프트 포탈 베인 umbilical 포션인데 높낮이를 고려하면 이 정도 되는데 그 위치에 튜머가 없죠. 그래서 제일 큰 튜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콤빔을 찍어도 이 튜머가 인해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만 CT와 NGO를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겠고 이 튜머는 인터코스탈 아트리에서 서플라이를 받습니다. 콤빔 CT는 이제 필수 불가결이고 다이나 CT, 지멘스 머신을 사용합니다. 보통 엑스레이 딜레이는 4에서 한 6초 사이를 주고 있고요.
스피닝 타임은 요즘은 뭐 한 5초, 6초 이러고 있죠. 조영제는 원액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치료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리버 센트럴 포션에 조그마한 튜머가 새로 생겼습니다. 엔지오상에서 튜머가 보이는데 튜머 피더가 엔지오상에서는 잘 안 보이죠. 이제 콘빔을 찍으면은 3D 이미지가 나오고요. 볼륨 렌더링 이미지, MIP 이미지도 보이고 콘빔에서 튜머 피더가 어디 있는지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3D를 요리조리 돌려보고 튜머 피더를 찾아서 이렇게 튜머 피더 속으로 요거는 예전 케이스라서 2.0 프렌치 프로그레이트 람다로 치료를 했고요. 요즘 같으면 1.7 예전 같으면 2.0 프로그레이트 알파죠. 요즘은 이제 1.7 프로그레이트 람다로 하겠죠. TAC 직후에 non 컨트라스트 CT 찍어서 업테이크가 잘 된 거 확인할 수 있고 1년째 리커를 안 합니다. 튜머 개수가 한 5개 이하면은 각각의 피드를 슈퍼 셀렉션하게 슈퍼 셀렉션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겠죠. 이 환자는 튜머가 1개 있고요. 최대한 슈퍼 셀렉션을 해서 튜머 가까이에 간 다음에 종양 주변의 포탈 베인으로 리피오돌이 찰 때까지 줬고 젤라틴 스펀지 파티클로 꽁꽁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최대한 슈퍼 셀렉션을 해서 주는 게 좋고 일본의 미야야마 선생님께서 튜머 주변의 포탈 베인까지 보이도록 주는 건데 그레이드 2는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한 그레이드 1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너무 심하게 하면 포스트 엠블리제이션 신드롬이 심해서 오히려 임상의사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한 1cm 정도 되는 종양이 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상에서 보면 2개는 좀 보이는데 나머지 2개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콘빔을 찍으면 이렇게 4개가 모두 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콘빔상에서 이제 액시얼 이미지를 CT와 비교하고 코로날 이미지를 엔지오와 비교도 하고요. MIP 3D 상에서 이제 리버가 아닌 부분은 잘라낸 다음에 요리조리 돌려보면 튜머 피더가 어딘지 잘 알 수가 있고 실렉티브 엔지오그래피를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튜머 피더가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튜머 피드를 하나씩 골라서 슈퍼 셀렉티브하게 치료를 하면 이렇게 3개월째 CT상에서 리커가 없이 잘 됩니다. 튜머가 너무 5개 이상으로 많다. 그러면 좀 넌 셀렉티브하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로버 아트리 레벨을 꽁꽁 막는 거는 하면 안 되겠고요. 물론 한쪽 로버가 다 튜머다. 그러면 로버 아트리를 꽁꽁 막아야 되겠지만 그때도 리버 펑션이 좋을 때만 그래야 되겠고 도미넌트 튜머가 있다면 도미넌트 튜머는 셀렉티브하게 치료하고 나머지는 좀 넌 셀렉티브하게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세그먼트 6번에 큰 튜머가 있고 리버 전체에 튜머가 한 3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넌 셀렉티브 치료를 할 텐데요. 그래도 제일 큰 튜머는 좀 피더를 골라서 2개 피더를 골라서 셀렉티브하게 하고 튜머 피더도 제품으로 아주 꽁꽁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에 주로는 리피오도를 쭉쭉 뿌려주고 젤라틴 스펀지 파티클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거나 로버 아트리 레벨에서는 사용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술 전 엔지오, 시술 후 엔지오 상에서 시술 후 엔지오 상에서 헤파틱 아트리의 플로우가 최대한 많이 유지되도록 해서 리버 펑션을 보호하고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술하기 전에 이 메디케이션을 할 때도 있고요. 치료하는 혈관 내부로 한 1 내지 2cc 정도 리도케인을 주고 리피오도를 주입을 하면 시술하는 도중에 페인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아프다고 하시면 펜타닐 50마이크로그램을 IV로 주고 있고요. 베슬리 스파즘이 오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아주 소량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헤파틱 아트리 아나토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셀리악 트렁크와 헤파틱 아트리 아나토미 베리에이션이 아주 많은데요. 정진욱 선생님께서 쓰신 레디올로지 논문에 아주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나가는 SMA에서 나가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와 레프트 게스트릭에서 나가는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주 오래된 케이스인데요. 레프트 로브 3번에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 라이트 로브 센트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를 했는데 이제 여기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가 LG에서 나가는 게 있어서 요거는 치료를 했는데 라이트 쪽은 튜머가 안 보이네 하면서 치료를 안 했습니다. 몇 달 있다가 보니까 라이트 로브 튜머가 커졌죠. 그 다음번에 보니까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SMA에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아니라 세그먼트 4번이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간에 혈관이 좀 별로 없죠. 많이 비어 보이는데 역시 엔지오 사진에 이렇게 동그란 걸 보니까 좀 오래된 케이스겠죠. 이게 라이트 리버돔 쪽에 싱글 튜머가 있는데 엔지오 상에서 튜머가 좀 안 보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헤파틱 아트리가 좀 비어 보이고요. 요 지역에도 헤파틱 아트리가 좀 비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라이트 포스티리 헤파틱 아트리가 SMA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 뒤로 뭔가 혈관이 있으면 SMA에서 나가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죠. 그리고 여기가 피셔포 리가멘tum 베너숨인데 여기에 혈관이 있으면 레프트 게스트릭에서 나가는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이거나 또는 레프트 헤파틱에서 나가는 액세서리 LG입니다. 이 환자분은 LG에서 나가는 세그먼트 2번과 세그먼트 4번이 있는 거고 리버라이트 돔이라고 했던 게 4번에 속하는 거였죠. 이 환자분은 여기 세그먼트 2번 돔 쪽에 조그마한 튜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셔포 리가멘tum 베너숨의 혈관이 하나 지나갔고요. 정상적인 헤파틱 아트리는 포탈 베인 앞쪽에 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엔지오를 했는데 튜머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커먼 헤파틱 엔지오를 했는데 튜머가 안 보여서 치료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환자분이 서울대병원에 다시 왔고요. MRI를 찍었는데 여전히 튜머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셀리악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도 튜머가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튜머가 스플린 스테이닝에 매스킹이 돼서 그렇고요. 헤파틱 아트리 아나토미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이게 레프트 게스트릭인데 레프트 게스트릭에서 나가는 세그먼트 2번이 있어서 요 튜머가 스플레닉에 가랬었고요. 튜머 피드를 슈퍼 실렉션을 해서 TAC를 시행을 했습니다. 5개월째 재발이었고요. 이 환자분은 예전에 RFA를 시행한 적이 있고요. CT에서 보면 right inferior phrenic 좀 굵은 게 잘 보입니다. 피셔포 리가멘tum 베너숨에 혈관이 있어서 left hepatic artery가 left gastric에서 나가고 있고요. right inferior phrenic이 좀 굵습니다. 여기가 이제 RFA로 치료한 부분인데 그 바로 옆에 리커가 있고요. RFA로 치료한 옆에 생겼기 때문에 헤파틱 아트리 인저리를 받아서 프레닉이 서프라이를 할 가능성도 있겠고 프레닉 아트리가 굵기 때문에 프레닉 아트리가 또 요거를 서플라이 할 수도 있겠죠. 포탈 베인보다 앞쪽에 정상적인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CT에서 보다 보니까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하나 더 있죠. 그런데 요거는 포탈 베인 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과 IVC 사이 포토케발 스페이스로 혈관이 지나가면 SMA에서 나오는 헤파틱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리악 엔지오 상에서 보면 레프트 게스트릭에서 나가는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가 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딜레이드 페이즈에서 보면 이 부분이 좀 뭔가 허전하죠. 포탈 베인은 보이는데 헤파틱 아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그먼트 6번 포탈 베인이고 요게 세그먼트 7번 포탈 베인, 요게 5번 8번 포탈 베인입니다. 그래서 5번 8번 헤파틱 아트리는 있는데 6번 7번 헤파틱 아트리가 없죠. 그래서 6번 7번 헤파틱 아트리가 SMA에서 나가는 거였고 튜머는 세그먼트 7번이 서플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셔4 리가멘트 베너숨의 혈관이 있으면 LG에서 나가는 레프트 헤파틱 또는 레프트 헤파틱에서 나가는 액세서리 LG가 되겠고 포탈 베인 뒤에 혈관이 있으면 라이트 헤파틱이 SMA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넌 헤파틱 아트리가 중요하고요. 예전에 콤빔 CT가 나오기 전에 250명을 분석한 것인데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프랍 헤파틱에서 흔히 나오고 이제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에서도 종종 나오죠. 액세서리 LG도 꽤 있습니다. 한 15% 정도 있죠. 팔시폼 아트리가 한 절반에서 보인다 그랬는데 요즘은 콤빔이 있으니까 콤빔에서 보면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도 아주 오래된 케이스가 되겠고요. 레프트 로브에 튜머가 있어서 넌 실렉티브 TC를 했는데 튜머에도 리피오돌이 먹고 스토막에도 리피오돌이 먹었죠. 그래서 이게 튜머가 아니고 액세서리 LG에 의한 게스트릭 스테이닝입니다.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의 세그먼트 2번, 3번 브랜치가 갈라지는 지점이 umbilical 포인트인데요. umbilical 포인트 전에 이렇게 vertical 세그먼트의 디스탈에서 슉 나가는 게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입니다. 피셔4 리가멘트 베너숨의 혈관이 액세서리 게스트릭이 나가는 게 보이고요. 엔지오상에서도 보면 헤파틱 아트리는 스트레이트하고 액세서리 게스트릭 브랜치는 뭔가 좀 꼬불꼬불합니다. 셀렉티브 엔지오상에서 게스트릭 카디악 스테이닝과 이소파거스 스테이닝이 보입니다. 이 환자분 라이트에 멀티플 튜머가 있고 레프트에는 튜머가 없습니다. 다행히. 근데 헤파틱 아트리는 좀 스트레이트한데 여기 꼬불꼬불한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이 있죠. 5개월 뒤에 튜머가 매우 프로그레션을 했고요. 레프트 헤파틱 엔지오에서 보면 튜머 스테이닝이 너무 많으니까 액세서리 LG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튜머가 매우 많기 때문에 넌 실렉티브 트리트먼트, 로바 트리트먼트를 할 텐데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를 넌 실렉티브하게 치료할 때 항상 액세서리 LG가 있는지 팔시폼 아트리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꼬불꼬불한 혈관이 보이니까 컬리 헤어 어피어런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LG를 코일로 맞고 난 후에 넌 실렉티브 트리트먼트를 해야 스토마걸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헤파틱 팔시폼 아트리는 주로는 세그먼트 4번에서 나가죠. 이렇게 프락시멀 포션은 뭔가 꼬불꼬불하고요. 디스탈 포션은 스트레이트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세그먼트 4번 브랜치에서 나와서 팔시폼 아트리를 주로 따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L자 모양으로 보입니다. 요 팔시폼 아트리로 리피오돌이 들어가면 에피게스트릭 에어리어에 스킨 레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팔시폼 아트리가 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작은 팔시폼 아트리는 리피오돌이 좀 들어가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팔시폼 아트리는 대개는 주로 이제 코일로 막아서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넌 헤파틱 아트리가 있는지 열심히 잘 살펴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익스트라 헤파틱 콜라테럴 아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아주 다양한 익스트라 헤파틱 콜라테럴이 있고요. 되게 지겹죠. 그리고 되게 또 효과 없는 경우도 많고 이거 과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1995년에 정진옥 선생님께서 34세 여자 환자분 아주 큰 튜머를 치료를 했는데 튜머의 윗부분이 좀 비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널 맘마리 아트리가 튜머를 서플라이 하고 있고요.
TAC 2번 하고 났더니 이제 거의 CR이 됐고 세 번째 TAC 하러 왔을 때는 튜머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34세 젊은 여자였는데요. 지금도 재발 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Right inferior phrenic artery anatomy는 이제 1번이 anterior branch, 2번이 posterior branch, 3번이 pericardial phrenic, 4번이 superior adrenal, 5번이 아자이고 esophageal branch입니다. 그래서 radiographics에서 잘 설명을 했고요. 이 환자 경우 아자이고 esophageal branch가 아주 프라미넌트하게 보이고 있죠. 멀티플 튜머도 있는데 이게 렁으로 가는 션트입니다. 아자이고 esophageal branch는 늘 항상 풀모네리 션트가 있기 때문에 리피오돌이 여기로 많이 들어가면 뉴모니아나 플러리 퓨전 아트렉타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PV 파티클 25035로 주고 그리고 넌 실렉티브하게 프레닉을 치료를 했습니다. Left inferior phrenic artery에서 보면 한 50% 정도는 액세서리 게스트릭이 있고요. 한 50%는 이렇게 left에서 right로 쭉 넘어가는 saphase superior artery가 있습니다. 리버 라이트 사이드 돔에 튜머가 있는데 튜머 피더가 CT상에서 보이죠. 이렇게 앞쪽으로 쭉 돌아가는 게 saphase superior artery이고요. 엔지오상에서 보면 여기 이제 튜머가 보이죠. Right inferior phrenic이 supply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left inferior phrenic에서 saphase superior artery가 쭉 돌아가서 supply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자이고 esophageal branch가 프라미넌트하게 보이고 있고 요거 pulmonary vessel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액세서리 게스트릭이 있어서 스토막 스테이닝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튜머 피더 사페이스 피라트리로 들어가서 셀렉티브하게 잘해주면 잘 됩니다. 인피리어 프레닉에 대해서 최근 레디오그래픽스 논문에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감사합니다.